오늘의 접두사는 pre입니다. pre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before 증미리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존재한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이 들어가면 시간상 앞선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첫 번째 단어 preview. view는 보다이고 pre가 붙어서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영화 예고편이나 발표 전에 내용을 살짝 보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 prepare.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의미이고 pre가 붙어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비해두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어 predict. predict는 말하다입니다. pre가 붙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 즉 예측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pre는 항상 행동보다 한 발 앞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영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시간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접두사 sub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sub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아래 밑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위치나 상태가 기준보다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subway는 땅 아래로 지나가는 길이고 submarine은 바다 아래로 들어가는 배입니다. 또 submerge는 물속 아래로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ub가 들어간 단어들은 눈에 보이는 아래쪽 혹은 드러나지 않은 밑의 상태를 공통으로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단어를 볼 때 sub가 보이면 아래에 있구나 밑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접두사 trans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trans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건너서 넘어가서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경계를 넘는 느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transport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고 transport는 위치나 상태를 옮기는 행동입니다. 또 translate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미를 건너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trans가 들어간 단어들은 항상 이동 변화 경계 넘기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볼 때 trans가 보이면 넘어가는 거구나 옮기는 거구나 라고 먼저 떠올리면 의미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inter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사이에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연결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interact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행동입니다. 또 인터넷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inter가 들어간 단어들은 혼자가 아니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연결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inter가 보이면 사이에 있다 서로 연결된다 라고 먼저 생각하면 의미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counter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반대로 맞서서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어떤 힘이나 방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counterattack은 공격에 맞서 다시 공격하는 행동이고 counter argument는 상대의 주장에 반대하여 제시하는 논리입니다. 또 countertop은 위에서 마주보는 표면이라는 공간 개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countertop은 단어들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균형을 맞추거나 대응하는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counter가 보이면 맞선다, 반대로 간다라는 개념을 먼저 떠올리면 의미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anti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반대하여 맞서서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anti-war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antibiotic은 세균에 맞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또 antisocial은 사회적 관계에 반대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nti석, 하이석, c가 들어간 단어들은 중립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anti가 보이면 무엇에 반대하는지부터 떠올리면 의미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왜 transport는 이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transport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rans는 건너가다, 이동하다 라는 뜻이고 port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항구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transport는 물건을 실어서 항구를 거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어근은 import에도 들어 있습니다. I am은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mport는 항구 안으로 들여온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해 수입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export에서도
export는 그대로 항구입니다. ex는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export는 항구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해 수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transport, import, export는 모두 항구를 중심으로 이동 방향만 달라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하나씩 풀면 단어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 progress는 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progress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o호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gress는 걷다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걸어간다는 이미지가 바로 progress입니다. 그래서 progress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로 발전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pro를 쓰는 또 다른 단어로 project가 있습니다. ject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나 계획을 앞으로 던져놓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프로세스도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프로세스입니다. progress, project, process. 이 세 단어는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는 공통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왜 expand는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expand는 ex로 시작합니다. ex는 밖으로 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expand는 펼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펼쳐진다는 이미지가 바로 expand입니다. 그래서 expand는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퍼지며 넓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ex는 export에도 들어있습니다. ex는 밖으로입니다. port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export는 항구 밖으로 물건을 내보낸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expose도 같은 구조입니다. ex는 밖으로입니다. pose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이미지에서 expose는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expand, export, expose는 d, 이 세 단어는 모두 밖으로라는 공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움직입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include는 포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include는 in으로 시작합니다. in은 안으로 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include는 닫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으로 닫아 넣는다는 이미지가 바로 include입니다. 그래서 include는 어떤 것을 범위 안에 넣고 포함시키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in은 insert에도 들어있습니다. in은 안으로입니다. insert는 끼워 넣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sert는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invite도 같은 흐름입니다. in은 안으로입니다. invate는 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는 이미지에서 invite는 초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include, insert, invite. 이 세 단어는 모두 안으로 라는 공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밖에서 안으로 움직입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왜 depart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depart는 D로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part는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이미지가 바로 depart입니다. 그래서 depart는 원래 있던 자리나 상태를 떠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D는 delete에도 들어있습니다. DE는 제거의 방향이고 let는 지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elete는 있던 것을 완전히 지워 없앤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descend도 같은 구조입니다. D는 아래 방향으로, send는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던 곳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는 이미지에서 descend는 내려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depart, delete, descend. 이 세 단어는 모두 원래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오거나 제거되거나 아래로 이동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ccept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ccept는 ac로 시작합니다. ac은 어떤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accept는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ccept는 어떤 것을 향해 다가가서 붙잡는다는 이미지에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c은 access에도 들어있습니다. ac은 향해서, access는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ccess는 어떤 곳으로 다가가서 들어간다는 이미지에서 접근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ccompany도 같은 구조입니다. ac은 함께 쪽으로, company는 함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함께 다가가서 나란히 간다는 이미지에서 accompany는 동반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ccept, access, accompany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대상 쪽으로 향해 가까워지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ttend는 at로 시작합니다. at은 어떤 대상 쪽으로 향해 있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tend는 향하다 또는 돌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ttend는 어떤 대상 쪽으로 몸과 마음을 두고 향해 있다는 이미지에서 참석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t은 attract에도 들어있습니다. at은 향해서입니다. attract는 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tract는 어떤 대상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이미지에서 끌어당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ttach도 같은 구조입니다. at은 향해서입니다. attach는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 쪽으로 다가가 붙인다는 이미지에서 attach는 붙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ttend, attract, attach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대상 쪽으로 향해 연결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dvance는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dvance는 add로 시작합니다. add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advance는 나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vance는 앞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이미지에서 발전하다 또는 전진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dd는 add에도 들어있습니다. add는 더 가까이 가져온다는 방향입니다. add는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d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가까이 가져와 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adapt도 같은 구조입니다. add는 향해서입니다. apt는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쪽으로 다가가 알맞게 맞춘다는 이미지에서 adapt는 적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dvance, add, adapt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대상이나 방향을 향해 다가가는 공통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lign은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lign은 R로 시작합니다. R은 어떤 방향이나 상태 쪽으로 맞춰간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line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ign은 선에 맞추어 가지런히 놓는다는 이미지에서 정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R은 allow에도 들어있습니다. R은 어떤 방향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ow는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llow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열어준다는 이미지에서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live도 같은 구조입니다. R은 향해서입니다. live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 쪽으로 살아있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이미지에서 alive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align, allow, alive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상태나 방향 쪽으로 맞추어가는 공통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unhappy는 불행하다는 의미를 가질까요? unhappy는 on으로 시작합니다. on은 원래 있던 상태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happy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unhappy는 행복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이미지에서 불행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on은 untie에도 들어있습니다. on은 풀어낸다는 방향입니다. tie는 묶다입니다. 그래서 untie는 묶여있던 것을 풀어 원래의 결합 상태를 해제한다는 이미지에서 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uncover도 같은 구조입니다. on은 덮여있던 것을 벗겨낸다는 방향입니다. cover는 덮다입니다. 덮여있던 것을 제거해 드러낸다는 이미지에서 uncover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unhappy, untie, uncover 이 세 단어는 모두 기존 상태를 해제하거나 벗어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mbiguous는 모호하다는 의미를 가질까요?
ambiguous는 am으로 시작합니다. am은 이쪽 저쪽을 둘러 움직인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ambiguous는 몰다 또는 이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mbiguous는 의미가 한쪽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상태라는 이미지에서 모호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m은 ambill도 들어있습니다. am은 주변을 둘러서입니다. bill은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mbill은 목적지 없이 이쪽 저쪽을 천천히 돌아다닌다는 이미지에서 어슬렁거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mbus도 같은 구조입니다. am은 둘러서입니다. bush는 숨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둘러싸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이미지에서 ambush는 매복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mbiguous, amber, ambush. 이 세 단어는 모두 주변을 둘러 움직이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circumstance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circumstance는 circum으로 시작합니다. circum은 어떤 대상의 주위를 빙 둘러 움직인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stance는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circumstance는 어떤 일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서 있는 조건과 배경이라는 이미지에서 상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circum은 circumnavigate에도 들어있습니다. circum은 주변을 둘러서라는 방향입니다. navigate는 길을 찾아 이동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ircumnavigate는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미지에서 한 바퀴 돌아 항해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circumference도 같은 구조입니다. circum은 둘레입니다. ference는 나르다 또는 옮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한 바퀴 둘러 이동한 거리라는 이미지에서 circumference는 둘레라는 의미가 됩니다. circumstance, circumnavigate, circumference. 이 세 단어는 모두 중심을 기준으로 그 주위를 둘러 움직이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perimeter는 둘레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perimeter는 페리로 시작합니다. 페리는 어떤 대상의 가장자리나 주변을 따라 움직인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미터는 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erimeter는 어떤 대상을 둘러싼 가장자리를 따라 잰 거리라는 이미지에서 둘레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페리는 퍼리퍼리에도 들어있습니다. 페리는 주변입니다. 퍼리는 나르다 또는 가져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리퍼리는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가져가진 부분이라는 이미지에서 주변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페리스코프도 같은 구조입니다. 페리는 둘레를 따라입니다. 스코프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로 보낸다는 이미지에서 페리스코프는 잔망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퍼리미터, 퍼리, 페리스코프 이 세 단어는 모두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nticipate는 예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nticipate는 anti로 시작합니다. anti는 시간이나 위치에서 앞에 있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cipate는 잡다 또는 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nticipate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에서 잡아둔다는 이미지에서 예상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nte는 antecedent에도 들어있습니다. ante는 앞에입니다. cedent는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tecedent는 어떤 것보다 앞서 가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선행하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nteriour도 같은 구조입니다. ante는 앞쪽입니다. rear는 관련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anteriour는 몸이나 구조에서 앞쪽에 위치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nticipate, antecedent, anterior. 이 세 단어는 모두 시간이나 위치에서 앞에 놓인다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순서가 보입니다. 왜 automatic은 자동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utomatic은 오토로 시작합니다. 오토는 스스로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matic은 움직이거나 작동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automatic은 외부의 힘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이미지에서 자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uto는 autobiography에도 들어 있습니다. auto는 자신입니다. bio는 삶입니다. graphy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utobiography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써내려간다는 이미지에서 자서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utonomous도 같은 구조입니다. auto는 스스로입니다. nomous는 규칙이나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autonomous는 외부의 지시 없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 움직인다는 이미지에서 자율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utomatic, autobiography, autonomous 이 세 단어는 모두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주체가 보입니다. 왜 에어로다이내믹은 공기역학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은 에어로로 시작합니다. 에어로는 공기와 하늘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다이내믹은 힘과 움직임을 뜻합니다. 공기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룬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로다이내믹은 공기역학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에어로는 에어로스페이스에도 들어있습니다. 에어로는 공기입니다.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공기와 그 위쪽 공간을 함께 다루는 영역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로노틱스입니다. 에어로는 공기입니다. 노트는 항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기 속을 항해하는 기술과 학문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로노틱스는 항공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어로다이내믹,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노틱스 이 세 단어는 모두 땅이 아니라 공기와 하늘 쪽으로 의미가 이동합니다. 영어는 단어를 외우는 언어가 아니라 의미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는 언어입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높이가 보입니다. 왜 아치에너미는 최대의 적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아치는 가장 위에 있거나 중심이 되는 위치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에너미는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적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큰 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치에너미는 최대의 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아치는 아치비숍에도 들어있습니다. 아치는 최고입니다. 비숍은 주교입니다. 여러 주교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치비숍은 대주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치라이벌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치는 핵심입니다. 라이벌은 경쟁자입니다.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치라이벌은 최대의 경쟁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위계가 보입니다. 왜 에스트로나트는 우주비행사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스트로는 별과 우주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노트는 항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별과 우주를 향해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동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 우주에 놓이기 때문에 에스트로나트는 우주비행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노미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별과 우주의 움직임을 질서 있게 관찰하고 정리하는 행위가 만들어집니다. 연구의 대상이 우주로 확장되기 때문에 에스트로노미는 천문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지컬은 해석하고 의미를 읽다라는 뜻입니다. 별의 위치와 움직임에서 의미를 해석하려는 관점이 형성됩니다. 관찰보다 해석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에스트롤로지컬은 점성학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시야가 보입니다. 왜 에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그리는 들판과 땅이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컬처는 기르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키우고 돌본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활동 기준이 하늘이나 중심이 아니라 땅에 놓이기 때문에 에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리어는 관련된 성질이나 상태를 뜻합니다. 삶의 구조와 생활 방식이 땅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그레리어는 농업과 토지 중심의 생활이나 사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컬처럴은 기르고 가꾸는 행위와 관련된 상태를 뜻합니다. 대상이 땅으로 고정되면서 에그리컬처럴은 농업과 관련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바탕이 보입니다. 왜 analyze는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나는 하나로 뭉쳐있던 것을 위로 풀어 꺼내며 분해한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rise는 풀다, 느슨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보이던 대상을 잘게 풀어 나누어 살펴보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nalyze는 분석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미는 자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의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를 드러내는 행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나토미는 몸을 부분별로 나누어 구조를 살펴보는 해부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러거스는 말하다, 이성적으로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풀어 다른 대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넬러거스는 유사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해체 과정이 보입니다. 전치사는 원래 문법 규칙이 아니라 공간의 기본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먼저 위치와 방향을 인식한다. 그래서 전치사의 시작은 모두 눈에 보이는 공간 관계다. on의 시작 개념은 접촉이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닿아 있는 상태가 on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on the desk는 책이 책상 표면에 닿아 있는 장면이고 on the wall은 그림이 벽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면 온듀리처럼 어떤 상태에 올라타 있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at의 시작 개념은 겨냥이다. 넓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점을 정확히 가리키는 이미지다. 그래서 at 6 o'clock은 시간의 한순간을 겨냥하고 at home은 집이라는 지점을 가리킨다. for의 시작 개념은 앞이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미지가 for의 출발이다. live for happiness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depart for New York은 뉴욕이라는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장면이다. 전치사는 외우는 대상이 아니다. 처음 공간 이미지를 잡으면 예문과 의미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오늘의 접두사는 pre입니다. pre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before 증미리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존재한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이 들어가면 시간상 앞선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첫 번째 단어 preview. view는 보다이고 pre가 붙어서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영화 예고편이나 발표 전에 내용을 살짝 보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 prepare.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의미이고 pre가 붙어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비해두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어 predict. dict는 말하다입니다. pre가 붙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한다, 즉 예측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pre는 항상 행동보다 한 발 앞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영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시간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접두사 sub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sub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아래 밑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위치나 상태가 기준보다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subway는 땅 아래로 지나가는 길이고 submarine은 바다 아래로 들어가는 배입니다. 또 submerge는 물속 아래로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ub가 들어간 단어들은 눈에 보이는 아래쪽 혹은 드러나지 않은 밑의 상태를 공통으로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단어를 볼 때 sub가 보이면 아래에 있구나, 밑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접두사 trans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trans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건너서 넘어가서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경계를 넘는 느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transport는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고 transport는 위치나 상태를 옮기는 행동입니다. 또 translate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의미를 건너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trans라 들어간 단어들은 항상 이동 변화 경계 넘기라는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볼 때 trans가 보이면 넘어가는 거구나, 옮기는 거구나 라고 먼저 떠올리면 의미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inter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사이에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연결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interact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행동입니다. 또 인터넷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inter가 들어간 단어들은 혼자가 아니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연결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inter가 보이면 사이에 있다, 서로 연결된다 라고 먼저 생각하면 의미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counter는 라틴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반대로 맞서서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어떤 힘이나 방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counterattack은 공격에 맞서 다시 공격하는 행동이고 counterargument는 상대의 주장에 반대하여 제시하는 논리입니다. 또 countertop은 위에서 마주보는 표면이라는 공간 개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countertop은 단어들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균형을 맞추거나 대응하는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counter가 보이면 맞선다, 반대로 간다라는 개념을 먼저 떠올리면 의미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anti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기본 의미는 반대하여 맞서서입니다. 이 접두사가 붙으면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anti-war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antibiotic은 세균에 맞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또 antisocial은 사회적 관계에 반대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nti속하이속시가 들어간 단어들은 중립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anti가 보이면 무엇에 반대하는지부터 떠올리면 의미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왜 transport는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transport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rans는 건너가다, 이동하다라는 뜻이고 port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항구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transport는 물건을 실어서 항구를 거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어근은 import에도 들어 있습니다. I am은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mport는 항구 안으로 들여온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해 수입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export에서도 port는 그대로 항구입니다. ex는 밖으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export는 항구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해 수출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transport, import, export는 모두 항구를 중심으로 이동 방향만 달라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하나씩 풀면 단어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 progress는 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progress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o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gress는 걷다,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걸어간다는 이미지가 바로 progress입니다. 그래서 progress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로 발전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pro를 쓰는 또 다른 단어로 project가 있습니다. project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나 계획을 앞으로 던져놓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process도 같은 흐름입니다. 하나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process입니다. progress, project, process. 이 세 단어는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는 공통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왜 expand는 확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expand는 ex로 시작합니다. ex는 밖으로 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expand는 펼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펼쳐진다는 이미지가 바로 expand입니다. 그래서 expand는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퍼지며 넓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ex는 export에도 들어 있습니다. ex는 밖으로입니다. port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export는 항구 밖으로 물건을 내보낸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expose도 같은 구조입니다. ex는 밖으로입니다. pose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이미지에서 expose는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expand, export, expose는 d. 이 세 단어는 모두 밖으로라는 공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움직입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include는 포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include는 in으로 시작합니다. in은 안으로 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include는 닫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으로 닫아 넣는다는 이미지가 바로 include입니다. 그래서 include는 어떤 것을 범위 안에 넣고 포함시키는 상태를 뜻합니다. 같은 in은 insert에도 들어 있습니다. in은 안으로입니다. insert는 끼워 넣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sert는 안쪽으로 밀어넣는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invite도 같은 흐름입니다. in은 안으로입니다. bait는 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는 이미지에서 invite는 초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include, insert, invite 이 세 단어는 모두 안으로 라는 공통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밖에서 안으로 움직입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방향이 보입니다. 왜 depart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depart는 D로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part는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이미지가 바로 depart입니다. 그래서 depart는 원래 있던 자리나 상태를 떠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D는 delete에도 들어있습니다. DE는 제거의 방향이고 let는 지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elete는 있던 것을 완전히 지워 없앤다는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descend도 같은 구조입니다. D는 아래 방향으로, send는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던 곳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는 이미지에서 descend는 내려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depart, delete, descend 이 세 단어는 모두 원래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오거나 제거되거나 아래로 이동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ccept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ccept는 ac으로 시작합니다. ac은 어떤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accept는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ccept는 어떤 것을 향해 다가가서 붙잡는다는 이미지에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c은 access에도 들어있습니다. ac은 향해서, access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ccess는 어떤 곳으로 다가가서 들어간다는 이미지에서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ccompany도 같은 구조입니다. ac은 함께 쪽으로, company는 함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함께 다가가서 나란히 간다는 이미지에서 accompany는 동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ccept, access, accompany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대상 쪽으로 향해 가까워지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ttend는 at으로 시작합니다. at은 어떤 대상 쪽으로 향해 있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tend는 향하다 또는 돌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ttend는 어떤 대상 쪽으로 몸과 마음을 두고 향해 있다는 이미지에서 참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t은 attract에도 들어있습니다. at은 향해서입니다. attract는 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tract는 어떤 대상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이미지에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ttach도 같은 구조입니다. at은 향해서입니다. attach는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 쪽으로 다가가 붙인다는 이미지에서 attach는 붙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ttend, attract, attach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대상 쪽으로 향해 연결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dvance는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dvance는 add로 시작합니다. add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advance는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vance는 앞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이미지에서 발전하다 또는 전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dd는 add에도 들어있습니다. add는 더 가까이 가져온다는 방향입니다. add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d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가까이 가져와 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adapt도 같은 구조입니다. add는 향해서입니다. apt는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쪽으로 다가가 알맞게 맞춘다는 이미지에서 adapt는 적응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dvance, add, adapt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대상이나 방향을 향해 다가가는 공통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lign은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lign은 R로 시작합니다. R은 어떤 방향이나 상태 쪽으로 맞춰간다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line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ign은 선에 맞추어 가지런히 놓는다는 이미지에서 정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R은 allow에도 들어있습니다. R은 어떤 방향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ow는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llow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열어준다는 이미지에서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live도 같은 구조입니다. R은 향해서입니다. live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 쪽으로 살아있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이미지에서 alive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align, allow, alive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떤 상태나 방향 쪽으로 맞추어가는 공통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언해피는 불행하다는 의미를 가질까요? 언해피는 on으로 시작합니다. on은 원래 있던 상태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happy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unhappy는 행복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이미지에서 불행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on은 untie에도 들어있습니다. on은 풀어낸다는 방향입니다. tie는 묶다입니다. 그래서 untie는 묶여있던 것을 풀어 원래의 결합 상태를 해제한다는 이미지에서 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uncover도 같은 구조입니다. on은 덮여있던 것을 벗겨낸다는 방향입니다. cover는 덮다입니다. 덮여있던 것을 제거해 드러낸다는 이미지에서 uncover는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unhappy, untie, uncover 이 세 단어는 모두 기존 상태를 해제하거나 벗어나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mbiguous는 모호하다는 의미를 가질까요? ambiguous는 am으로 시작합니다. am은 이쪽 저쪽을 둘러 움직인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ambiguous는 몰다 또는 이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mbiguous는 의미가 한쪽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상태라는 이미지에서 모호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m은 ambill도 들어있습니다. am은 주변을 둘러서입니다. bill은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mbill은 목적지 없이 이쪽 저쪽을 천천히 돌아다닌다는 이미지에서 어슬렁거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ambush도 같은 구조입니다. am은 둘러서입니다. bush는 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둘러싸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이미지에서 ambush는 매복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ambiguous, amber, ambush 이 세 단어는 모두 주변을 둘러 움직이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circumstance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circumstance는 circum으로 시작합니다. circum은 어떤 대상의 주위를 빙 둘러 움직인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stance는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circumstance는 어떤 일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서 있는 조건과 배경이라는 이미지에서 상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circum은 circumnavigate에도 들어있습니다. circum은 주변을 둘러서라는 방향입니다. navigate는 길을 찾아 이동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ircumnavigate는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미지에서 한 바퀴 돌아 항해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circumference도 같은 구조입니다. circum은 둘레입니다. ference는 나르다 또는 옮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한 바퀴 둘러 이동한 거리라는 이미지에서 circumference는 둘레라는 의미가 됩니다. circumstance, circumnavigate, circumference 이 세 단어는 모두 중심을 기준으로 그 주위를 둘러 움직이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perimeter는 둘레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perimeter는 페리로 시작합니다. 페리는 어떤 대상의 가장자리나 주변을 따라 움직인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미터는 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erimeter는 어떤 대상을 둘러싼 가장자리를 따라 잰 거리라는 이미지에서 둘레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페리는 퍼리퍼리에도 들어있습니다. 페리는 주변입니다. 퍼리는 나르다 또는 가져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리퍼리는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가져가진 부분이라는 이미지에서 주변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페리스코프도 같은 구조입니다. 페리는 둘레를 따라입니다. 스코프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로 보낸다는 이미지에서 페리스코프는 잔망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퍼리미터, 퍼리, 페리스코프 이 세 단어는 모두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anticipate는 예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nticipate는 anti로 시작합니다. anti는 시간이나 위치에서 앞에 있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cipate는 잡다 또는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nticipate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에서 잡아둔다는 이미지에서 예상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ante는 antecedent에도 들어있습니다. ante는 앞에입니다. cedent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tecedent는 어떤 것보다 앞서 가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선행하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nteriour도 같은 구조입니다. ante는 앞쪽입니다. rear는 관련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anteriour는 몸이나 구조에서 앞쪽에 위치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nticipate, antecedent, anterior 이 세 단어는 모두 시간이나 위치에서 앞에 놓인다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순서가 보입니다. 왜 automatic은 자동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automatic은 오토로 시작합니다. 오토는 스스로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matic은 움직이거나 작동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automatic은 외부의 힘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이미지에서 자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오토는 오토바이오그래피에도 들어 있습니다. 오토는 자신입니다. 바이오는 삶입니다. 그래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써내려간다는 이미지에서 자서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토노머스도 같은 구조입니다. 오토는 스스로입니다. 노머스는 규칙이나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는 외부의 지시 없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 움직인다는 이미지에서 자율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토매틱, 오토바이오그래피, 오토노머스 이 세 단어는 모두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주체가 보입니다. 왜 에어로다이내믹은 공기역학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은 에어로로 시작합니다. 에어로는 공기와 하늘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다이내믹은 힘과 움직임을 뜻합니다. 공기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룬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로다이내믹은 공기역학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에어로는 에어로스페이스에도 들어있습니다. 에어로는 공기입니다.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공기와 그 위쪽 공간을 함께 다루는 영역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로노틱스입니다. 에어로는 공기입니다. 노트는 항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기 속을 항해하는 기술과 학문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어로노틱스는 항공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어로다이내믹,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노틱스 이 세 단어는 모두 땅이 아니라 공기와 하늘 쪽으로 의미가 이동합니다. 영어는 단어를 외우는 언어가 아니라 의미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는 언어입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높이가 보입니다. 왜 아치에너미는 최대의 적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아치는 가장 위에 있거나 중심이 되는 위치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에너미는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적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큰 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치에너미는 최대의 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아치는 아치비숍에도 들어있습니다. 아치는 최고입니다. 비숍은 주교입니다. 여러 주교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치비숍은 대주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치라이벌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치는 핵심입니다. 라이벌은 경쟁자입니다.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치라이벌은 최대의 경쟁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위계가 보입니다. 왜 에스트로나트는 우주비행사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스트로는 별과 우주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노트는 항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별과 우주를 향해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동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 우주에 놓이기 때문에 에스트로나트는 우주비행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노미는 체계적으로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별과 우주의 움직임을 질서 있게 관찰하고 정리하는 행위가 만들어집니다. 연구의 대상이 우주로 확장되기 때문에 에스트로노미는 천문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지컬은 해석하고 의미를 읽다라는 뜻입니다. 별의 위치와 움직임에서 의미를 해석하려는 관점이 형성됩니다. 관찰보다 해석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에스트롤로지컬은 점성학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시야가 보입니다. 왜 에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그리는 들판과 땅이라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컬처는 기르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키우고 돌본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활동 기준이 하늘이나 중심이 아니라 땅에 놓이기 때문에 에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리어는 관련된 성질이나 상태를 뜻합니다. 삶의 구조와 생활 방식이 땅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그레리어는 농업과 토지 중심의 생활이나 사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컬처럴은 기르고 가꾸는 행위와 관련된 상태를 뜻합니다. 대상이 땅으로 고정되면서 에그리컬처럴은 농업과 관련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바탕이 보입니다. 왜 analyze는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영어 단어의 핵심은 어원입니다. 에나는 하나로 뭉쳐있던 것을 위로 풀어 꺼내며 분해한다는 방향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rise는 풀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보이던 대상을 잘게 풀어 나누어 살펴보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nalyze는 분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미는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의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를 드러내는 행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나토미는 몸을 부분별로 나누어 구조를 살펴보는 해부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러거스는 말하다, 이성적으로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풀어 다른 대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넬러거스는 유사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근을 이해하면 단어의 해체 과정이 보입니다. 전치사는 원래 문법 규칙이 아니라 공간의 기본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먼저 위치와 방향을 인식한다. 그래서 전치사의 시작은 모두 눈에 보이는 공간 관계다. on의 시작 개념은 접촉이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닿아 있는 상태가 on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on the desk는 책이 책상 표면에 닿아 있는 장면이고 on the wall은 그림이 벽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면 온듀리처럼 어떤 상태에 올라타 있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at의 시작 개념은 겨냥이다. 넓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점을 정확히 가리키는 이미지다. 그래서 at 6 o'clock은 시간의 한순간을 겨냥하고 at home은 집이라는 지점을 가리킨다. for의 시작 개념은 앞이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미지가 for의 출발이다. live for happiness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depart for New York은 뉴욕이라는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장면이다. 전치사는 외우는 대상이 아니다. 처음 공간 이미지를 잡으면 예문과 의미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